지갑을 노린 소매치기범의 손이 뻗어나가는 순간 한국 지하철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영국 BBC 제작진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범죄 앞에서는 누구나 방관자일 것이다라며 자신만만하게 몰래카메라를 돌렸던 영국의 베테랑 PD. 하지만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전 세계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소름 돋는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이었다면 1초 만에 털렸을 지갑 앞 과연 한국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전 세계가 오열한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저는 윌리엄 헤이스입니다. 영국 BBC에서 25년 동안 범죄 심리와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죠. 뉴욕의 캄캄한 우범지대부터 파리의 악명 높은 소매치기 소굴까지 인간의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 카메라가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현장을 뒹굴며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결국 철저히 이기적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리고 내일이 아닌 상황에서 인간은 기꺼이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는 방관자가 됩니다. 서양 교과서에도 나오는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 현상이죠. 내게 불똥이 튈까봐 남의 지갑이 털리든 말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인간의 진짜 씁쓸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료들 사이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윌리엄, 한국 지하철을 가봤어. 거긴 사람들이 테이블에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간대. 지하철에서 입을 벌리고 자는데 아무도 손에 쥔 스마트폰을 안 훔쳐가더라고. 완전 미친 나라야. 처음엔 콧방귀를 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죠. 런던 지하철이었다면 노트북은 10초 만에 사라졌을 테고 잠든 사람의 주머니는 이미 면도칼에 찢겨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거리에 널린 수백만 대의 CCTV가 만들어낸 통제된 공포 때문일 거라고 말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니 억지로 착한 척을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좋아. 그럼 그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 영국이었다면 1초 만에 털렸을 텐데 말이지. 제 오만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작진을 꾸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목표는 단 하나. 전 세계가 칭송하는 그 알량한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제 카메라로 낱낱이 발가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완벽한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문대로 서울 지하철은 거대한 첨단 요새 같더군요. 촘촘한 환승망과 눈부시게 깨끗한 플랫폼, 그리고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무수한 CCTV들. 하지만 25년 차 베테랑 다큐멘터리 PD의 눈을 속일 순 없었죠.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깊고 복잡한 환승 통로에서 완벽한 사각지대를 찾아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기둥에 가려져 어떤 감시 카메라의 시선도 닿지 않는 음침하고도 완벽한 실험 무대였죠. 실험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첫 번째 한국인 연기자가 기둥 옆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는 두툼한 가죽 지갑이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죠.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연기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음흉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다 잠든 승객의 지갑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을 겁니다. 이른바 소매치기 범죄 상황을 군중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연출하는 것이죠.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세팅하며 저는 조수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기할까? 저기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을 거다. 런던에선 100이면 100 다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기 바빴어. 여길 봐, CCTV도 없잖아. 이제 저 위선적인 한국인들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야. 샴페인이나 터트릴 준비해. 오후 6시. 퇴근길 인파가 거대한 파도처럼 환승통로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표정의 사람들,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걷는 직장인들, 시장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그 누구도 주변에 관심이 없어 보였죠.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전기를 쥐고 큐사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연기자가 벤치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를 시작했고 그의 주머니에서 검은색 지갑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무수한 발소리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죠.
그리고 몇 초 뒤 소매치기 연기자가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는 멈칫거리며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향해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저 사람들은 서둘러 눈을 피하겠지. 혹시라도 증인이 될까봐 못 본 척 걸음을 쟁걸음으로 재촉할 거야. 지갑을 노린 소매치기범의 손이 지갑 끝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 밖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벼락 같은 파열음이 혼잡한 환승 통로를 찢어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25년의 알량한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린 그 소름 돋는 호통 소리가 말입니다. 이놈아, 어디서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 호통 소리는 낡은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사이렌보다 훨씬 날카롭고 단호합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뷰파인더로 얼굴을 바짝 들입니다. 런던의 으슥한 골목이었다면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을, 아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깔았을 서늘한 범죄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이곳 서울의 지하철 환승통로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연기자의 손이 지갑을 낚아채려는 찰나 바쁘게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일제히 멈춰섭니다. 가장 먼저 나선 분은 한눈에 보아도 1960년대의 모진 가난과 격동을 온몸으로 뚫고 살아오셨을 백발의 어르신입니다. 마치 런웨이의 선 모델처럼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은 어르신은 쥐고 있던 우산으로 연기자의 앞을 턱하니 가로막습니다. 당장 내려놔. 그게 내 것이냐? 어르신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 안에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매서운 기백이 서려 있습니다. 연기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대본에는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는 서양의 흔한 개인주의를 흉내내며 뻔뻔하게 대꾸해봅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차피 이 사람 지갑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자는데 할아버지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갈 길 가시죠? 그 순간 저는 모니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르신 한 분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던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연기자의 퇴로를 막아섭니다. 곁에 있던 앳된 대학생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112번호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죠. 10여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해 범인을 에워싼 겁니다. 눈빛 하나하나에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의 어르신이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내 일이 아니야? 이놈아, 내 일은 아니어도 사람 일은 맞다. 남이 피눈물 흘리며 번 돈을 거저먹으려 들어? 어디서 그런 몹쓸 짓을 배워먹었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합니다. 내 일은 아니어도 사람 일은 맞다. 25년 동안 수백 번의 범죄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언이었습니다. 연기자는 쩔쩔매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잠든 척 연기 중인 첫 번째 연기자의 품에 소중히 찔러 넣어줍니다. 학생, 정신 차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서 자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어. 아주머니의 투박한 손길에는 자기 자식을 향한 타박 같은 뭉클한 걱정이 묻어납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런던이나 파리였다면 철저한 방관자로 남았을 군중들이 이곳 서울에서는 낯선 이를 지키는 거대한 보호자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이어도 이들은 스스로가 서로의 견고한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등줄기에 찌릿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 차갑고 삭막한 지하철 콘크리트 통로 한가운데서 세상을 감동시킬 거대한 글로벌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 꼿꼿한 백발의 어르신과 무심한 듯 따뜻한 아주머니, 이 평범한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내려놓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저분들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입니다. 마이크를 움켜쥐고 환승통로로 달려나간 저는 곧바로 이어진 어르신의 다음 행동에 그만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25년 동안 숱한 분쟁 지역을 뛰어다녔지만 지금 이 서울의 지하철 환승통로를 가로지르는 몇 초의 순간만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친 적은 없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자 당황한 제 연기자는 이미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의 어르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계십니다.
우산을 꽉 쥔 주름지고 굵은 핏대가 선 그 손. 저는 그 손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통역사가 다급하게 따라와 제 말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상황은 제가 기획한 실험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양심을 시험하려 했던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고백에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화를 내실까봐 지레 겁이 납니다. 남을 시험에 들게 했느냐며 당장이라도 매서운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어르신은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혀를 쯧쯧하시며 제 어깨를 툭 치십니다. 쯧쯧, 영국 양반. 참 할 일도 징하게 없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반드시 꼭 제 귀로 대답을 들어야만 하니까요. 어르신, 이곳은 감시 카메라도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경찰도 없었고요. 저 소매치기가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어르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일도 아닌데 그렇게 나서신 겁니까? 어르신은 낡은 구두를 신은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영국의 최고급 교육을 받은 저조차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십 년의 깊고 단단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이보쇼, 이방인 양반. 기계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지. 카메라고 나발이고 내 눈이 보고 있고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해. 어르신은 잠든 척 연기 중인 청년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야.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남의 집 담장은 넘지 않았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고 남이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엔 피가 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지. 저 젊은이가 저 돈 잃어버리고 캄캄한 방구석에서 펑펑 울 생각을 해봐. 그 꼴이 빤히 보이는데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가. 옆에 있던 시장 상인 아주머니도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거드십니다. 맞아요. 저 지갑 안에 든 돈이 저 학생 피 같은 등록금일지 홀어머니 병원비일지 어떻게 알아. 남의 눈물 빼먹고 사는 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 우리 동네에선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기계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다.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그 선진국들은 수백억을 들여 감시 카메라를 늘리고 경찰력을 동원하지만 범죄율은 매년 치솟기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통제 시스템만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막을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이들은 카메라가 지켜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이 나라를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수천 대의 CCTV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양심과 공동체 의식이 펄떡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저 자신들이 살아온 숭고한 삶의 방식 그대로 길을 잃고 헤매는 낯선 젊은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신 거죠. 저는 카메라 렌즈가 눈물에 번져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25년 동안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방관자다라는 알량한 신념이 한국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내뿜는 그 거대한 온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단지 시민의식이 높다는 얄팍한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도덕성,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그 뜨거운 정치기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핏줄처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기적 같은 진실을 저만 알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당장 런던의 편집실로 돌아가 전 세계에 이 소름 돋는 한국의 진짜 민낯을 폭로해야겠습니다. 영국의 오만한 전문가들이 1초 만에 털릴 것이라 비웃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양심을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르신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이내 굳은 표정을 푸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훈계는 제 사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얼떨떨해하는 제 연기자, 즉 잠들었던 학생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십니다. 이봐, 영국 양반. 실험이고 뭐고 간에 이 녀석이 이렇게 정신을 놓고 다니면 진짜 큰일이 나. 영무실에 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먹이고 단단히 정신 차리게 해야겠어.
어르신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청년의 팔을 이끌고 뚜벅뚜벅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넓고 굽은 등짝을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 구석에 자리한 고객안전실, 바로 유실물 센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턱 들이마십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투명한 보관함 안에는 좋기 수백 개는 되어 보이는 지갑, 최신형 스마트폰, 심지어 고가의 노트북과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르신이 영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이 저는 통역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 있는 저 수많은 물건들, 전부 경찰이 순찰하다 찾아준 건가요? 영무원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전부 지하철을 타던 시민분들이 지나가다 주워서 직접 여기까지 가져다 주신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와요. 한국에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립니다. 감시 카메라도 경찰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물건들이 오직 시민들의 상식과 양심이라는 가장 견고한 방패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년에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먹이고 계신 어르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분의 뭉툭하고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습니다.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지문조차 희미해진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진 훈장 같은 손입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정직과 땀방울 하나로 이 거대한 기적의 나라를 빚어낸 바로 그 위대한 손이죠. 어르신, 당신들이 지켜낸 이 나라는 제가 감히 시험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숭고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턱기침을 하시며 제 손을 툭툭 토닥이십니다. 존경은 무슨, 우리 땐 다 그렇게 배웠어. 남의 것 탐내면 벼락 맞는 줄 알았고 아무리 배를 골아 죽는 한이 있어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라고. 그게 사람 사는 도리야. 자, 이제 그만 후를 털고 영국으로 조심히 돌아가소. 그 무심하고도 따뜻한 위로에 25년간 냉소와 의심으로 무장했던 제 가슴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끝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사흘 뒤, 저는 런던의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이 모든 과정을 단 1초의 가감도 없이 다큐멘터리로 완성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단 한 줄입니다. 영국이었다면 1초 만에 털렸을 지갑,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방관자들. 영상이 BBC 전파를 타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고 댓글창은 각국의 언어로 된 경악과 찬사로 쉴 새 없이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저랬으면 지갑은 고사하고 입고 있던 셔츠까지 눈 깜짝할 새 사라졌을 거다. 한국이 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인 건 단순히 CCTV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진짜 스스로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덕적 CCTV가 살아있었어. 불의를 참지 않고 불호령을 내리는 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자 한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국력이다. 수만 개의 쏟아지는 댓글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런던의 흐린 하늘 넘어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떠올립니다. 세계는 지금 그들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과 화려한 K컬처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뼛속 깊이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차가운 첨단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척박했던 시절을 묵묵히 몸으로 견뎌내며 핏줄처럼 이어져 내려온 부모님 세대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내일은 아니어도 사람 이름 맞다라며 망설임 없이 불의 앞을 가로막던 그 거친 손과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양심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그 찬란한 도덕성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류, 국가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모니터 속에서 저를 향해 씩 웃어 보이던 그 백발의 어르신을 향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세대, 당신들에게 제 생애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패배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땅의 품격을 지켜내신 어르신들, 당신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힌 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양심을 잃지 않고 삶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기억하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댓글로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훈장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역사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